하동 하동주민신문 오하동 2024년 2월호 일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은 대중교통 혁신 중. 교통쉼터, 저상버스, 배건버스, 행복택시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에 힘써. 하동의 대중교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군정이 시작되면서 교통 편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이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고질적으로 불편했습니다. 오하동은 2021년 11월호에서 하동의 교통을 특집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기사 제목은 부족한 것은 도로가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는 승용차가 없는 사람에게 두 다리와 같다. 택시기사가 아니라 택시복지사, 청소년, 그들의 불편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동군의 대중교통 혁신은 도로를 넓히는 토목 건설 방식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편의시설 개선,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생활 밀착형 혁신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동읍 교통쉼터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의 첫 변화는 2022년 하동읍 구터미널 부근에 교통쉼터를 마련하면서부터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화장실과 냉난방시설, 공기청정시설, 와이파이, TV, 버스 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 기능의 편의시설을 갖춘 교통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교 방학기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어르신들의 짐을 하동시장에서 교통쉼터까지 들어드리고 있어서 인기입니다. 하동읍의 교통쉼터 설치에 이어 읍면의 버스 정류장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2023년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승차권 발매를 돕기 위해 버스 정류장 개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된 승강장 13곳을 교체하였고 45곳에 방풍 텐트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으며 온열은자 11개, 승차권 무인 발매기 1개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 불편함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하동구는 계단이 없어 오르내리기가 편리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10대가 42개 노선에 운행 중인데 그중 4대가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짐을 싣거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반 버스를 교체할 때가 다가오면 모두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저상버스 4대와 일반 버스 6대 모두에 진칸을 만들어 편하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장날에 짐이 많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버스를 개조한 것입니다. 더불어 버스마다 버스 도우미를 한 명씩 두어 타고 내릴 때 안전을 살피고 짐을 실어주거나 승객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배건버스 2023년 11월부터 실시하였고 전국민 배건버스 2024년 7월 실시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동군 청소년들은 배건이면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배건버스입니다. 이웃 도시인 전남 광양이나 순천 여수에서는 실시하고 있었지만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 연 인원은
38,600명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하동군은 청소년들의 배건버스에 이어 올해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배건버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군 대중교통 정책 담당자는 2024년 7월부터 전 국민 배건버스 정책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버스 노선을 개편하며 버스를 2대 정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배건버스가 실시되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동군의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약 30만 명이던 버스 이용객 수가 2023년에는 3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100원으로 이용하는 행복택시 확대로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해관에 버스 정류장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마을별로 1개월에 왕복 45회, 하루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택시 1대에 100원입니다. 최대 4명이 이용하더라도 100원만 내면 됩니다. 마을별로 담당 택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행복택시를 이용한 인원은 5만 5,140명입니다. 2023년까지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이 거리를 600m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 마을이 9개 더 늘어나 하동군 내 70개 마을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떨어졌습니다. 하동군 담당자는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한 길은 멉니다. 하동군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제로화를 핵심 키워드로 대중교통 정책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장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자 버스 이용객 수가 줄고 버스 회사는 적자입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국도 군비로 보존해 주는데 2023년에는 18억 1천만 원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버스 회사 운영이 만만치 않아 기사들의 안정적 급여와 적절한 노동시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점 버스를 운행하는 영화 여객에 따르면 버스 기사를 뽑으려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영화역의 기사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다가도 사람이 없다 하여 다시 근무하고 있다라며 고강도 노동과 인력난을 토로했습니다. 버스회사 운영 적자와 구인난은 타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으로 떠오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요응답형이란 말 그대로 승객이 부르면 소형 승합차를 정류장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수요가 거의 없지만 반드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 하는 지역에 적합한 운행체계입니다. 전화나 어플을 통해서 예약하고 몇 시간 단위로 예약을 모아서 운행하는 소형버스 개념입니다. 소형 승합차로 운행하여 운영비가 줄어들고 승객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이 가능하니 모두 이익인 모델입니다.
하동군 담당자는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서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10대에서 12대로 정차하고 기사들의 운행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 응답형 버스 사업을 노선 개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의 대중교통 정책 혁신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와 공영제가 도입되어 대중교통 이용 불편 제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왕규식 기자였습니다.